아버지,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유언장 고치시겠습니까? 안 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끝까지 그렇게 나오신다면 어쩔 수 없죠. 지옥에 가서 어머니나 만나세요. 뭐야, 저 사람? 지금 아버지를 산채로 묻고 있는 거야?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산속, 사람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천억 재벌회장 명재덕이 산채로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45살 노처녀 신만이 이설아. 다시는 누구도 내 앞에서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반드시.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막힌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복덩이가 굴러갑니다. 어스름한 새벽, 깊은 산골,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섬뜩한 이빨을 드러냈죠. 사람들은 이곳을 악마 절벽이라 불렀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이라는 섬뜩한 경고였죠. 그런데 이 폭우 속을 한 여자가 로프 하나 없이 맨손으로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45살 이설아. 한때는 한국대학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라고 불리던 여자죠. 하지만 지금 설아는 약초나 캐러 다니는 눈빛이 죽은 신만이일 뿐입니다. 설아의 손톱은 이미 다 뒤집어져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가락이 찢겨나가도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더 위로 가야 해. 설아의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년 전 누명을 쓰고 의사 면허를 뺏긴 그날부터 설아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은 그녀를 이 위험한 산으로 내몰았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속이 그나마 잠잠해졌으니까요. 이건 등반이 아니라 형벌에 가까운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벽 정상 부근 튀어나온 바위 아래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죠. 설아는 재빠르게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본능이었어요. 몸이 건조하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 누가 저기에 있는 거지? 우르릉, 쾅. 다시 번개가 내리꽂히는 순간 설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밧줄에 묶인 노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옆에는 이미 시커먼 흙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었죠.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엔 소름 끼치는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유언장 고치시겠습니까? 피를 토하면서도 노인은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절대 안 된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슬이 펄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 불빛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죠. 차갑고 잔혹한 인상의 40대 남자, 바로 명태석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명태석은 바닥에 꽂혀있던 삽을 거칠게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친아버지의 가슴팍을 향해 삼나를 내리꽂습니다. 컥! 명재덕 회장의 외마디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집니다. 바위 뒤에 숨은 설아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의 손등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진동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포에 질린 비명이 튀어나갈 것만 같았거든요. 명태석은 쓰러진 아버지를 짐짝처럼 발로 차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흙을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축축한 흙이 명재덕 회장의 얼굴을 덮고 콧구멍과 입까지 순식간에 메워버렸죠. 설아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생매장이야. 아버지를 산채로 묻고 있어.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태석은 아버지를 묻은 흙더미 위에서 태연히 담배를 꺼내 뭅니다. 칙 라이터 불을 켜고 깊게 한 모금을 빨아들인 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그건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요. 명태석은 뿌연 담배 연기와 함께 구덩이에 가래침을 뱉습니다. 지옥에 가서 어머니나 만나세요, 아버지. 폐륜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설아의 온몸에 좁쌀 같은 소름이 돋아납니다. 명태석과 수아들이 차에 올라타자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설아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죠. 꺼내야 해. 저 사람을 당장 꺼내야 해. 설아는 미끄러운 절벽을 썰매 타듯 쓸고 내려갑니다. 바위에 부딪혀 정강이가 까지고 피가 나도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멸뿐인 세상이지만 눈앞의 죽음을 외면할 만큼 그녀가 망가지진 않았던 겁니다. 제발 흙 속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설아의 발이 빗물에 젖은 이끼를 밟고 미끄러집니다. 순식간에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낚아챘죠. 낭떠러지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꼴이라니. 젠장. 죽은 듯이 산다더니 살고는 싶은가 보네. 설아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세상이 지긋지긋하다면서도 추락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가지를 움켜쥔 제 손이 우스웠던 거죠. 악으로 깡으로 몸을 끌어올린 설아는 구덩이를 향해 네 발로 기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끝에서 선혈이 낭자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숨만 붙어 있어. 하지만 파낼수록 설아의 가슴엔 절망이 차오릅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숨이 끊어진 건. 툭. 그때였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흙투성이의 그 손이 설아의 발목을 억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설아의 등줄기에 짜릿한 전율이 흘러내립니다. 그건 분명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설아는 시체처럼 차가운 그 손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남은 손톱마저 툭툭 부러져 나가며 선혈이 솟구쳤죠. 손가락 끝에 살점이 돌멩이에 갈려 너덜거려도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 따위는 이미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질척한 흙더미 속에서 남자의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명재덕 회장이었죠.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콧구멍과 입은 진흙으로 시멘트처럼 막혀 있었고 안색은 이미 죽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설아는 귀를 명재덕의 가슴팍에 갖다 댔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멈췄고 미약한 숨소리조차 없었죠. 순간 설아의 귓가에 3년 전 그날의 이명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얀 수술실, 차가운 무영등 아래 싸늘하게 식어가던 환자. 선생님, 어레스트입니다. 심장이 멎었다고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이 설아의 뇌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야 해, 제발. 그때도 설아는 땀범벅이 되어 환자의 가슴을 눌렀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신과 법정에서 비웃던 이사장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이설아 씨, 당신의 오만이 환자를 죽인 겁니다. 악마 같은 환청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설아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죠.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또 내 손에서 죽는 건가? 공포가 설아의 목을 조르는 순간 설아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웃기지 마. 이번엔 내가 안 죽게 해. 설아의 절규가 폭우를 뚫고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설아는 깍지를 낀 두 손을 명제덕의 흉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 가슴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우두둑. 갈비뼈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설아의 팔에 시퍼런 핏줄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30번을 강하게 압박한 뒤 명제덕의 코를 막고 입에 숨을 불어넣었죠. 흙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노인의 입술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다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목 인대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죠. 일어나. 제발 숨 쉬라고. 설아의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분이 지났을까요?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아의 손동작이 점점 느려지려던 찰나였죠. 꿀럭. 명제덕의 목 울대뼈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컥. 명제덕의 입에서 시커먼 흙탕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반사적으로 노인의 몸을 옆으로 돌렸죠. 쿨럭. 크헉. 명제덕은 내장이 튀어나올 듯 경련하며 폐 속에 들이찬 진흙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죠.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명제덕의 탁한 눈동자가 설아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처절한 생존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제덕이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진흙투성이에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죠. 녹음이. 쇠 긁는 소리로 겨우 내뱉은 명제덕이 다시 툭 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설아가 황급히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쿵쿵. 약하지만 분명한 박동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살았어. 진짜 살렸어. 3년 만이었습니다. 설아의 손끝에서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은 차가운 빗물이 쏟아지는데도 설아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죠.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붕.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조등 불빛이 산길을 훑으며 다시 올라오고 있었죠. 놈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확인하러 온 게 분명했죠. 설아의 눈매가 다시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순 없지. 설아는 축 늘어진 명제덕을 짐짝처럼 들쳐 업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는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찍! 날카로운 가시가 설아의 얼굴과 팔을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제덕을 품에 꽉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기익! 바로 앞 도로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자박자박 젖은 흙을 밟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흙투성이 손으로 명제덕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마저 죽인 채 덤불 틈새로 밖을 노려봤죠. 바로 코앞에 검은 장화가 멈춰 섰습니다. 명태석의 부하였죠. 이상하네. 분명 흙을 다 덮고 갔는데. 남자가 랜턴을 비추며 파헤쳐진 구덩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터질 듯 흉곽을 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하지만 다행히 쏟아지는 폭우가 모든 흔적을 씻어내리고 있었죠.
남자는 한참을 갸우뚱거리다 구덩이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비 때문에 무너졌나 보네. 쳇, 찝찝하게 시리. 남자는 옷깃을 여미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이 멀어지고 붉은 미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명재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기절해 있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순간 설아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득구. 설아에게 산을 가르쳐준 괴짜 스승이자 이 산골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설아는 다시 명재덕을 짊어지고 일어섰습니다. 찢어진 상처가 쓰라리고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입가엔 비틀린 미소가 걸렸죠. 버텨요, 할아버지. 설아는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당신을 살린 건 어쩌면 나 자신을 살린 걸지도 모르니까. 3년 동안 죽어있던 심장이 이제야 비로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설아의 흐릿한 시야에 반딧불이 같은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강득구의 산막이었죠. 설아는 마지막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쾅쾅. 선생님, 문 열어요, 당장.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곰 같은 덩치의 산에 강득구가 랜턴을 든 채 튀어나왔죠. 전직 산악구조대장 출신인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득구조차 눈앞의 광경엔 숨을 삼켰습니다. 이설아, 너 꼴이 이게 뭐야? 설아는 피칠갑을 한 채 시체나 다름없는 노인을 등에 업고 서 있었으니까요. 손톱은 뿌리까지 뽑혀 너덜거렸고 빗물에 젖은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일단 들어와, 빨리. 득구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노인을 받아 안았습니다. 설아도 비틀대며 그 뒤를 따랐죠. 득구는 노인을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눕혔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노인의 젖은 옷을 찢어내던 득구의 미간이 종이 구겨지듯 찌푸려졌죠. 젠장, 칼에 찔렸잖아. 명재덕의 복부엔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칼날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처 주변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살 썩는 냄새가 진동했죠. 당장 뽑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과다출혈로 죽을 상황이었으니까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머리칼 끝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득구가 설아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잡고 흔들었죠. 정신 차려, 이설아. 이건 병원 가야 해. 119 부를 테니까 비켜. 안 돼요. 설아야, 왜 이러니, 진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놈들, 경찰도 매수했을 거예요. 설아의 눈빛엔 서슬 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저 산 위에서 똑똑히 봤어요. 친아버지를 산채로 파묻는 걸 말이에요. 병원 가면 이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득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조대 시절 숱한 죽음을 봐왔던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설아의 말이 맞다고 말이죠. 그럼 어쩔 셈이야. 여기서 배를 열 거예요. 돌았어? 여긴 썩은 내 나는 산막이야. 전기 하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 촛불이라도 켜요. 있는 대로 전부 다. 설아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득구는 설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설아의 눈엔 빛이 없었습니다. 죽은 생선 같았죠. 하지만 지금 설아의 눈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득구는 욕설을 삼키며 산막 구석구석에서 양초를 꺼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산막 안이 촛불로 가득 채워지자 일렁이는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을 췄죠.
설아는 끓는 물에 소독약을 풀어 손을 씻었습니다. 손톱 빠진 자리에서 핏물이 배어나와 물이 붉게 변했지만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득구가 그런 설아의 손을 덥석 잡았죠.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는데 뭘 어쩐다고 그래. 설아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3년 전 환자를 죽였다는 트라우마가 유령처럼 손목을 잡고 늘어졌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설아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내 손은 사람 죽이는 손인데. 득구는 설아의 손을 뼈가 아플 만큼 꽉 움켜쥐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네가 이 산에서 살려보낸 조난객이 몇 명이야. 내 손은 사람 살리는 손이야. 내가 보증해. 투박하지만 묵직한 득구의 진심이 설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설아는 밖으로 나가 독초인 부잣뿌리를 캐왔습니다. 마취제 대신 쓸 요량이었죠. 뿌리를 지식여 즙을 짜낸 뒤 명제덕의 입안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노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시작할게요. 득구는 사냥용 칼을 촛불에 달궜습니다. 시벌겋게 달아오른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죠. 설아는 그 칼을 받아들고 명제덕의 복부에 갖다 댔습니다. 치익! 살 타는 역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설아는 칼날을 밀어넣어 상처를 넓히고 박혀있던 흉기를 단번에 뽑아냈죠.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득구가 손뭉치로 찍어 눌러 막았습니다. 낚싯줄 주세요. 득구가 소주를 부어 소독한 낚싯줄을 건넸죠. 설아는 바늘에 줄을 꿰어 찢어진 장기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땀방울이 맺힌 설아의 옆 얼굴은 성스러운 조각상 같았습니다. 손놀림엔 군더더기가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명제덕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양반 맥박이 떨어져. 득구의 외침과 동시에 명제덕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쇼크였죠. 안 돼. 설아는 주먹을 말아 쥐고 명제덕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쿵. 눈 떠요, 죽지 마. 명제덕의 몸이 탁자 위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삐. 경보음이 멈추지 않았죠. 설아는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온 체중을 실어 누를 때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제발 좀. 설아의 절규가 산막을 울렸습니다. 30초가 영겁처럼 지나간 순간이었죠. 푸아. 명제덕의 입에서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삐삐삐. 경보음이 다시 규칙적으로 바뀌었죠. 살았다. 살았어. 득구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매듭을 지었죠. 툭. 가위를 내려놓자마자 설아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설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여 흘러내렸죠. 쌤, 저 사람 살렸어요. 그래, 살렸다 임마. 네가 살렸어. 득구가 투박한 손으로 설아의 젖은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설아가 의사로서 진짜 숨을 쉬게 된 것은 새벽빛이 산막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릴 무렵이었습니다. 명제덕의 입에서 끓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쪽잠을 자던 설아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노인의 곁으로 다가갔죠. 정신 차리세요. 움직이면 상처 터집니다. 명제덕의 탁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설아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던 노인이 입을 열었죠. 당신이 날 살린 겁니까?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물 좀 주시겠소. 득구가 찌그러진 양은 컵에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죠. 명재덕은 몇 모금 마신 뒤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들어봐야 합니다. 손목엔 진흙투성이의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손목을 잡아 화면을 켰죠. 액정에 음성 파일 1개가 떠 있었습니다. 설아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요한 산막 안에 거슬리는 잡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유원장 고치시겠습니까? 명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그 음성이 설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이 배신자 같으니라고. 절대 안 된다. 명재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산막을 메웠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였죠. 끝까지 고집 부리시네. 좋아요. 명태석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낮아졌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이미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잖아요. 내가 유원장 새로 쓰면 그만입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네가 내 아들이란 게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아버지야말로 평생 돈만 밝히며 사셨잖아요. 명태석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병실 한 번 안 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도덕 타령입니까? 푹.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컥. 명재덕의 끔찍한 비명이 녹음기 밖으로 튀어나왔죠.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듣습니다. 서걱서걱. 삽질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흙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태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형님,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다른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문제야? 치매 노인이 산에서 실종됐다가 사고로 죽은 건데. 하지만 닥쳐. 당신한테 1억 주기로 했잖아. 입 다물고 있기나 해. 알겠습니다. 툭툭. 흙을 덮는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죠. 명태석이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1000억이라. 드디어 내 거 됐네. 돼. 가래침 뱉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옥에서 어머니나 만나세요, 아버지. 거긴 따뜻할 테니 푹 쉬시고요. 녹음이 끝나자 산막 안은 무덤 속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아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폐륜이었습니다. 득구는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저런 개만도 못한 놈. 짐승도 제 부모한테 저러진 않아. 명재덕의 눈가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저런 짓을.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심장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설아가 황급히 약초 달인 물을 떠왔습니다.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면 봉합한 거 터져요. 명재덕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돈 때문이었어. 내가 돈만 쫓다가 괴물을 키웠어. 설아는 노인의 맥을 짚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녹음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소. 내 목소리, 그놈 목소리 다 들어갔으니까. 명재덕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놈이 날 찾아낼 거란 거요. 득구가 그 말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이 스마트워치, GPS 추적 기능이 있소. 명재덕이 손목을 들어 보였죠. 설아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긴급 구조 신호 발신 중.
그것도 12시간 전부터 계속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왜 안 끄셨어요? 설아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재덕은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일부러 안 껐소. 제정신이에요? 놈들이 위치를 알면 여기로 올 텐데요. 알게 하려는 겁니다. 명재덕이 설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차피 도망쳐봤자 끝까지 쫓아올 겁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로 유인해서 승부를 봐야죠. 한꺼번에 끝내는 게 낫지 않겠소. 득구가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내긴 뭘 끝냅니까? 우린 달랑 셋이고 놈들은 돈으로 킬러까지 고용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명재덕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당신들 이 산 잘 알지 않소. 득구가 턱을 치켜들었죠. 30년을 이 산바닥에서 굴렀습니다. 그럼 됐소. 저 아래 놈들은 도시 쥐새끼들이오.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명재덕의 목숨을 건 제안이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해봅시다. 복수. 설아의 가슴 속에서 3년 동안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득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여간 독한 인간들이 만났어. 득구는 밖으로 나가 산막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곤 헛간에서 녹슨 철사와 빈 깡통들을 꺼내왔죠. 뭐 하려고요? 쥐던 놓는 거야. 놈들이 오면 알 수 있게. 득구는 거친 손놀림으로 산막 주변 나무 사이에 철사를 쳤습니다. 철사에 깡통을 매달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요란한 소리가 나게 만들었죠. 그 사이 설아는 산에서 독초를 한가득 캐왔습니다. 그건 뭐에 쓰게? 만약을 대비해서요. 마취제보다 더 독한 놈으로요. 설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막 밖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득구가 창문 틈으로 밖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명재덕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죠. 열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고맙소, 이 선생. 명재덕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차가운 흙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거요.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잉.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득구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죠. 드론이야. 창밖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 하나가 도깨비불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열감지 드론이었죠. 놈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불 꺼. 득구의 낮고 굵은 명령에 설아는 촛불을 모조리 껐습니다. 순식간에 산막 안이 암흑천지가 됐죠. 창호지 문 위로 붉은 레이저 불빛이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위잉. 불길한 기계음이 고막을 긁어댔죠. 설아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명재덕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노인도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죠. 30초가 30년 같았던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론의 불빛이 산막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여러 개의 전조등 불빛이 독사 눈처럼 치고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득구가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씹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3대. 인원은 최소 10명은 되겠어. 뭐하는 놈들이죠? 설아가 물었습니다. 단순 깡패가 아니야. 장비 봐, 죄다 군용이야. 득구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죠. 명태석이 작정하고 킬러들을 보낸 겁니다. 끽 차량들이 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전투복 차림이었죠.
열감지 고글에 무전기, 심지어 입마개를 한 사냥개까지 동원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죠. 전원 집결. 목표는 70대 남성 명제덕. 생사불문이다. 냉정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2시간 안에 시체 찾아서 처리하고 복귀한다. 팀별로 분산 수색 실시. 무전기에서 여러 개의 응답이 터져 나왔죠. 1팀 수신, 2팀 이동, 3팀 개 풀어. 남자들이 세조로 나뉘어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들이 앞장서서 킁킁거려댔죠. 득구가 설아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장 나가야 해. 여기 있다간 독 안 든 쥐꼴 난다. 회장님을 어떻게 옮기죠? 내가 업을 테니까 넌 길을 터. 득구가 명제덕을 짐짝처럼 짊어졌습니다. 노인이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죠. 설아가 산막 뒤편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다행히 킬러들은 아직 산막 정면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지금이에요. 세 사람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짐승들만 다니는 길이었죠. 가시가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득구가 뒤따라오며 혀를 찼습니다. 멧돼지길을 택했어? 역시 지독한 여자야. 득구는 단번에 설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사람이 다니기엔 험하지만 그만큼 추적을 따돌리기엔 완벽한 루트였으니까요. 깨코는 짐승 누린내로 덮는 거죠.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왈, 왈, 으르릉.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미친 듯이 가까워졌습니다. 젠장, 냄새 맡았어. 놈들이 생각보다 빨라. 득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설아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가루였죠. 천남성 가루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설아는 뒤쪽 길목에 가루를 한 움큼 뿌렸습니다. 매캐한 가루가 밤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퍼져나갔죠. 잠시 후였습니다. 깨갱, 낑낑. 사냥개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각이 마비된 개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멋대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개새끼들아, 가만히 안 있어? 킬러들이 개를 통제하려다 오히려 물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득구가 피식 웃었습니다. 꼴 좋다. 역시 10만이는 산에서 건드리면 안 되지.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무력화됐어도 놈들에겐 열감지 장비가 있었으니까요. 1팀 목표 포착. 북쪽 능선으로 이동 중이다. 무전 소리가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설아가 득구에게 손짓했죠. 이쪽으로요. 설아는 더 험한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늪지대였죠. 발밑이 질척거렸고 물이끼가 낀 바위는 얼음판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득구는 노련하게 무게 중심을 잡으며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킬러 한 명은 그러지 못했죠. 득구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발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푹! 날카로운 대나무 창이 킬러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으악! 끔찍한 비명이 산 전체를 울렸죠. 3번 응답해. 3번.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젠장 함정이다. 모두 발밑 조심해. 킬러들의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설아는 그 틈을 타서 안개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농무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이 안개 속에선 열감지도 무용지물이에요. 설아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과연 그랬죠. 킬러들이 안개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위치 파악 안 돼. 이 팀 어디야? 내 말 들려?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 사이 설아 일행은 절벽 사이에 걸쳐진 로프 다리에 도착했죠. 손바닥만 한 나무 판자 몇 개를 밧줄로 엮어 만든 보기만 해도 아찔한 다리였습니다. 줄 상태가 안 좋아. 한 번에 한 명씩만 가야 해. 득구가 줄을 잡아당겨 보며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베테랑 구조대장다운 눈썰미였죠. 제가 먼저 가서 줄을 잡을게요. 설아가 먼저 로프를 잡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다리가 낡은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죠. 득구는 명재덕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꽉 잡으십시오. 떨어지면 끝입니다. 한 발 한 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이 반대편 바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설아가 주머니 칼을 꺼내 로프를 톡톡 끊어버렸죠. 툭. 다리가 힘없이 끊어지며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기다. 저쪽에 있어. 뒤늦게 도착한 킬러들이 건너편 절벽 끝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길은 끊어졌으니까요. 건너편에서 설아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킬러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목표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명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예, 확실합니다. 방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친. 그럼 나 끝장이잖아. 명태석의 비명 같은 절규가 무전기를 타고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는 그 소리를 듣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죠. 똑똑히 봐도. 설아의 눈빛에 섬뜩한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당신들을 사냥할 차례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킬러들을 따돌린 설아 일행은 산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을 더 좀비처럼 걸었을까요? 고막을 때리는 거대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줄기가 수직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며 하얀 물 한 개를 피워 올리고 있었죠. 설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득구를 쳐다봤습니다. 득구 역시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 왔어. 저기만 넘으면 그곳이야. 두 사람은 이미 약속이라도 한 듯 폭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못 낼 미끄러운 바위였지만 두 사람에겐 익숙한 길이었죠. 얼음장 같은 물보라가 온몸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물줄기 뒤편으로 짐승의 입처럼 벌어진 검은 구멍이 보였죠. 발밑 조심해. 득구의 말에 설아가 먼저 동굴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득구도 명재덕을 업은 채 익숙하게 그 뒤를 따랐죠. 동굴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아늑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누군가 다져놓은 듯 평평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밖에서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었습니다. 득구가 명재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후, 겨우 살았네. 하지만 명재덕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추워. 노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죠. 설아가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당장 체온 높여야 해요. 득구가 지체 없이 동굴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아지트인 만큼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죠. 멧돼지 놈들이 안 건드렸어야 할 텐데. 득구는 구석에 쌓여있던 돌무더기를 치웠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 반쯤 파묻힌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모습을 드러냈죠. 역시 그대로 있구만. 득구는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습기를 피해 보관해둔 마른 장작과 부탄가스, 코펠 그리고 쌀 한 봉지가 들어있었죠. 구조대장 시절 만약을 대비해 산 곳곳에 만들어둔 득구만의 비상 보급소였습니다. 득구는 허리춤에서 마그네슘 파이어 스틸을 꺼냈습니다. 촥, 촥. 몇 번 긁어대자 굵은 불꽃이 튀었고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곧 매캐한 연기와 함께 모닥불이 타올랐죠. 설아는 젖은 겉옷을 벗고 명제덕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타닥거리는 모닥불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밤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득구는 코펠에 쌀과 말린 산나물을 넣고 죽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동굴 안에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다 됐어. 좀 드세요. 세 사람은 말없이 죽을 나눠 먹었죠.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제덕이 바닥까지 긁어먹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고맙소, 두 분. 불빛에 비친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요. 득구가 피식 웃으며 장작을 던져 넣었죠. 1,000억 가진 회장님이 인스턴트 죽에 감동을 다하시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명제덕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내 아내가 죽을 때도 난 회의실에 있었소. 그놈의 돈 때문에. 아들이 처음 걸을 때도 입학할 때도 난 항상 없었지.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돈만 쫓다가 아내를 잃었고 결국 아들을 괴물로 키웠소. 설아는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하고 있었죠. 명제덕이 그런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이 선생, 당신은 어쩌다 이 험한 산으로 온 거요? 설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죠. 3년 전이었어요.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병원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설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짓 진단서, 조작된 증언, 매수된 증인들. 법정은 이미 짜고 치는 판이더군요. 의사 면허는 날아갔고 세상은 저를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설아의 손이 으스러져라 주먹을 쥐었죠. 억울했어요. 너무 분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세상 꼴 보기 싫어서요. 명제덕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설아의 주먹 쥔 손을 덮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소? 내가 도울 수 있소. 명제덕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그 누명 충분히 벗겨줄 수 있소. 다시 의사로 살게 해주리다. 하지만 설아는 잡힌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뺐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바라고 살린 거 아닙니다. 이 선생. 그리고 전 이제 사람 안 믿어요. 병원도 법도 다 지긋지긋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설아의 목소리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제덕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에서 스마트워치를 풀어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든 녹음 파일,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오. 네, 제가요? 내 목숨이요. 이걸 당신에게 맡기겠소. 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스마트워치를 받아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득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 난 밥값이나 해야겠다. 득구는 랜턴을 들고 동굴 깊숙한 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득구의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죠. 설아야, 이리 좀 와봐.
설아와 명재덕이 득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득구가 비추는 동굴 벽면에 붉은 페인트로 칠해진 오래된 표식이 보였죠. 위험. 한자가 적힌 낡은 나무 팻말과 함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일제강점기 때 광산 뚫려다 만 동굴이네. 득구가 화살표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좁은 개구멍이 나타났죠. 그 구멍 끝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다. 바퀴랑 연결돼 있어. 득구의 목소리에 흥분이 배어 있었죠. 이 방향이면 산 반대편 국도 쪽이야. 놈들 눈 피해서 나갈 수 있어. 세 사람은 다시 모닥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탈출로가 생긴 겁니다. 명재덕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죠. 이제 도망칠 수 있소. 하지만 노인이 불 속을 이글거리는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놈은 평생 우릴 쫓아올 거요. 설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봐야 해요. 득구가 한숨을 푹 쉬었죠. 그래서 계획이 뭔데요? 명재덕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놈의 회장 취임 이사회가 3일 뒤요. 그때 내가 직접 나타나는 거요. 죽은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군요. 설아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놈을 법정에 세우는 거요.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복수. 그 피비린내 나는 단어 하나가 세 사람을 하나로 묶었죠. 밤이 깊어가고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햇살이 폭포수를 뚫고 비쳐들었죠. 명재덕이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가십시다. 이젠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득구가 명재덕을 부축했습니다. 설아는 앞장서서 어둠 속 비밀 통로로 향했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성유통 본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회장실. 명태석은 거대한 흑단 책상 앞에 놓인 영정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 명재덕 회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명태석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명재덕 회장님께서는 거울을 보며 내뱉는 그의 목소리엔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그의 눈동자엔 슬픔 따윈 없었죠. 오히려 탐욕스러운 미소가 입꼬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명태석은 짐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눈가를 비볐습니다. 물론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제가 이 그룹을 이끌겠습니다. 연습이 만족스러웠는지 명태석이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이걸로 1000억은 온전히 내 거야.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 30분 전입니다. 알았어. 지금 내려간다. 명태석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을 나섰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만이 텅 빈 회장실을 차갑게 지키고 있었죠.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설아가 거울 앞에서 때 묻은 등산복 대신 깨끗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똑똑. 득구가 문을 두드렸죠. 준비됐어? 네. 설아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3일간의 도주와 산행으로 얼굴은 반쪽이 됐지만 눈빛만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죠. 옆방 문이 열리고 명재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득구가 구해온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3일 전 흙구덩이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님 같으시네요. 아니, 회장님 맞지. 득구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원래 내 자리였으니까. 명재덕이 쓴웃음을 지으며 넥타이를 조였습니다. 득구는 미리 준비한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이거 타셔야 합니다. 상처 터지면 곤란합니다. 명재덕은 군말 없이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아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명재덕의 어깨를 살짝 쥐었죠. 긴장되세요? 솔직히 무섭군. 아들을 내 손으로 묻어야 하니. 명재덕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가시죠. 세 사람은 모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명성유통 본사를 향해 질주했죠. 명성유통 본사 대회의실. 축구장만큼 거대한 공간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단상 위 대형 전광판에는 명재덕 회장의 영정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국화꽃으로 장식된 재단이 단상을 둘러싸고 있었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명 회장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실종이라니. 치매가 심해서 산에서 발을 헛디디셨다던데.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도 아들이 똘똘하니 회사는 문제없겠지. 오후 2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명태석이 세상 잃은 표정을 지으며 단상에 올랐죠.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명태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아까 연습했던 대로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통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젖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명연기였죠. 저희 아버지 명재덕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죠.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명태석의 목소리가 점차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고귀한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회의실 뒤편의 육중한 양쪽 문이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벼락 맞은 듯 그쪽으로 쏠렸죠. 문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등지고 세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설아가 앞장서고 득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휠체어에는 명재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얼굴 그대로 살아있는 명재덕이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아니야? 귀신인가? 분명 죽었다고 했잖아.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미친 듯한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명태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연설문 원고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버지, 명태석의 입에서 쥐어짜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아와 득구는 당당하게 레드카펫 밟듯 복도를 걸어 단상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뒤로 물러섰죠. 명재덕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봉합한 상처가 불에 댄 듯 쑤셨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득구가 노인을 단단히 부축했죠. 명재덕은 단상 위에서 굳어버린 명태석을 노려봤습니다. 내 장례식 치곤 좀 이른 것 같지 않나? 명재덕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태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다
마이크 스탠드를 쳐넘어뜨렸죠. 우당탕. 거슬리는 소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명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회장님이 살아계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취재진들은 특종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명재덕은 득구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 계단을 올랐습니다. 명태석과 단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죠. 죽이려 했던 아들과 살아 돌아온 아버지가 마주 섰습니다. 명재덕이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놀랐나, 아들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닥쳐라. 명재덕의 나지막한 일갈에 명태석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이 설아가 단상 옆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을 펼치고 오디오 케이블을 앰프에 연결했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설아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설아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명태석의 눈동자가 공포로 질려 흔들렸죠. 설아의 검지손가락이 엔터키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까발려질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검지손가락이 엔터키를 힘있게 눌렀습니다. 탁! 노트북 화면이 켜지더니 대형 전광판과 연결됐습니다. 명재덕의 영정사진이 사라지고 푸른색 음성 파형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 녹음은 3일 전 악마 절벽에서 녹음된 겁니다. 설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구석구석 퍼져나갔습니다. 명태석 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생매장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장내가 또 한 번 거대한 파도처럼 술렁거렸죠. 설아가 가차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핵심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유 원장 고치시겠습니까? 명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 명태석에게 꽂혔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절대 안 된다. 명재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시네. 좋아요. 명태석의 음성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어차피 아버지는 이미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잖아요. 내가 유 원장 새로 쓰면 그만입니다. 장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치매라고 몰아가더니 그게 다. 명태석은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되어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것 끄라고. 하지만 녹음은 잔혹하게 계속됐습니다. 푹. 날카로운 흉기가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명재덕의 처절한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친아버지를 칼로 찔렀다고. 이어지는 삽질 소리. 흙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적나라하게 퍼졌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1000억이라. 드디어 내 거야. 돼. 침 뱉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옥에서 어머니나 만나세요, 아버지. 거긴 따뜻할 테니 푹 쉬시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죠. 그리고 곧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당장 경찰 불러요. 주주들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취재진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명태석은 단상 위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발악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AI로 조작한 거예요. 음성 변조라고요. 하지만 설아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증거물 비닐봉지에 담긴 야전 삽이었죠. 삽날에는 검붉은 핏자국과 흙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설아가 삽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삽입니다. 손잡이에 묻은 지문, 명태석 씨 겁니다. 설아가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죠. 그리고 여기 묻은 이 핏자국, 명재덕 회장님 DNA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명태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증발해버렸죠. 저건 그게 아니라 명태석은 더 이상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명태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명태석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명재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날 무시하고 돈만 밝히더니. 하지만 득구가 그보다 빨랐습니다. 득구는 단숨에 명태석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꽂아버렸죠. 쾅! 명태석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명태석 씨,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차가운 은팔찌를 명태석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철컥.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명태석은 질질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재덕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태석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회의실은 충격과 카타르시스로 뒤범벅이 됐죠. 눈치 빠른 주주들이 명재덕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명재덕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설아를 돌아봤죠. 이 선생, 고맙소.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구가 명재덕의 휠체어를 밀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설아도 미련 없이 그 뒤를 따랐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세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죠. 텅 빈 회의실 전광판에는 여전히 명태석의 음성 파형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추악한 죄를 영원히 박제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끄러운 소음 대신 맑은 하늘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지옥 같았던 3일이 드디어 끝이 났으니까요. 다음 날 명성유통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수십 대의 방송차들이 엔진 소리를 내며 진을 치고 취재진들이 개미떼처럼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명태석,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천억 상속 전쟁의 충격적 진실,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들이 카메라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경쟁하듯 외쳐댔습니다. 같은 시각, 명태석은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변호사님,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에 DNA 증거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돈 얼마든지 준다니까. 명태석 씨, 당신 재산은 검찰에 의해 전면 동결됐습니다. 수임료도 못 주시는 상황이라고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겨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철컹.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절망적으로 울렸죠. 명태석은 쇠창살을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페류나의 목소리 따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명성유통 회장실. 명재덕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결제 서류 대신 사직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명태성 라인의 주요 이사진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부 수리해. 썩은 살은 다 도려낸다. 명재덕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비서가 나가려 하자 명재덕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 네, 회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으로 꾸려서 한국대학병원으로 보내. 명재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설아 선생한테 누명 씌운 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법적으로 매장시키라고 해.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은인에 대한 보답이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였죠. 다음 날 한국대학병원 원장실. 쾅! 수사관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작정하고 덤벼드니 병원의 비리를 캐내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압수수색을 당한 이사장실 금고에선 이중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차명 계좌, 그리고 이설아에게 뒤집어 씌운 의료 과실 조작 증거까지. 병원 이사장 김철수 씨, 업무상 횡령 및 위증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사장 김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손을 비볐죠. 제발 봐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매장시켰던 이설아 의사, 그 사람도 3년 전에 이렇게 빌었나요? 검사의 차가운 한마디에 이사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죠. 복도를 끌려가며 이사장이 악을 썼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날 찌른 거야? 하지만 그 비명은 병원의 하얀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메인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3년 전 의료 과실 누명을 쓰고 면허가 취소됐던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이설아 교수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화면에 설아의 의사 시절 사진이 자료 화면으로 떴죠. 재수사 결과 당시 사건은 병원 이사장의 횡령을 덮기 위한 조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설아 씨의 의사 면허를 즉각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폭발했죠. 천재 의사를 그렇게 매장하다니 병원이 썩었네. 누가 도운 거야? 하루아침에 진실이 밝혀지다니 대박이다.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온다. 설아의 휴대폰은 진동이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 인터뷰 요청이 수백 통 쏟아졌죠. 설아는 휴대폰 전원을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세상에 소란함이 싫었으니까요. 사흘 후 땅거미가 내려앉은 저녁. 강득구의 산막. 밖은 세상이 뒤집혔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설아와 득구는 작은 화로 앞에 마주 앉아 있었죠. 보글보글. 주전자에서 구수한 옥수수차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득구가 투박한 손으로 찻잔을 채워줬죠. 축하한다, 설아야. 면허 돌려받았잖아. 이제 다시 의사 가운 입을 수 있어. 설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엄마음을 녹였죠.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래도 좋지? 입꼬리가 실룩거리는데 뭘. 득구가 장난스레 설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설아의 눈가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죠.
운다 울어. 지독하게 독한 여자가 3년 만에 우네. 우는 거 아니거든요. 연기 때문에 그래요. 설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샘은 고장난 듯 멈추지 않았죠.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이 터져나온 겁니다. 득구는 말없이 거친 손으로 설아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지. 아직은 싫어요. 왜? 금이 환향해야지. 조용한 게 좋아요, 여기가. 설아가 열린 문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 대신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은 금방 끓었다가 또 금방 식겠죠. 득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사람의 마음은 산 사람이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요. 그래, 급할 거 있나? 여기서 푹 쉬다가 가라.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산막의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득구가 경계하며 물었죠. 나요, 명재덕이요. 문이 열리고 명재덕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정장 대신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죠. 아니, 회장님이 여긴 어떻게? 지난번처럼 GPS 켜고 왔소. 불쑥 찾아와 미안하오. 명재덕이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설아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명재덕은 화롯불 앞에 털썩 주저앉았죠. 득구가 말없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맙소. 뜨거운 차를 후루룩 마신 명재덕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일은 들었소? 네, 회장님이 하신 거죠? 설아의 물음에 명재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난 그저 유능한 변호사 몇 명 붙여준 것뿐이요. 진실은 그곳에 있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소. 내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명재덕이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단 설립 계획서요. 설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명재덕을 봤습니다. 난 이번 일로 많은 걸 느꼈소. 돈만 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더군요. 제대로 된 의료재단을 하나 만들 생각이요. 돈 없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맘 편히 치료받는 그런 곳 말이오. 명재덕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이사장 자리를 맡아주시오. 당신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소. 설아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계획서 맨 앞장에는 생명우선이라는 4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죠. 설아가 꿈꿨던 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포기했던 진짜 의사의 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오.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명재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방해해서 미안했소. 득구 선생, 차 잘 마셨소. 명재덕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설아의 목소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살아주셔서. 명재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설아는 무릎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세하게 손끝이 떨려왔죠.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분 좋은 설렘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자락, 맑은 공기가 감도는 한적한 마을. 그곳에 하얀 건물 하나가 그림처럼 들어섰습니다. 설아 의료재단, 희망병원. 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죠. 오늘은 병원의 문을 여는 개원식이었습니다. 명재덕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문에 도착했죠. 흑비치던 얼굴엔 이제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설아가 하얀 가운을 입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입은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선생. 아니, 이제 원장님이라 불러야겠군. 명재덕이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설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병원 현관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산골 마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거친 손에 갓 캔 감자며 호박을 한가득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감사해서 어쩌나. 이제 우리도 아프면 갈 때가 생겼어. 어르신들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병원이 멀어 진통제 하나로 버티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설아가 어르신들의 투박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건강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르신 한 분이 설아의 손을 꼭 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거칠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였죠. 오전 11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가위가 리본을 자르는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복도, 최신 의료 장비들. 하지만 설아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램프가 꺼져 있는 차가운 공간이었죠. 설아는 수술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죠.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메스만 잡으면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손이 이제는 바위처럼 단단했으니까요. 준비됐어. 설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수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긴 70대 할머니였죠. 선생님, 나 살 수 있겠소? 마취 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아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걱정 마세요. 한숨 주무시고 나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설아의 눈빛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도의 이설아, 수술 시작합니다. 메스. 설아의 손에 차가운 메스가 쥐어졌습니다. 손끝이 정확하게 환부로 향했죠.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야겠다는 본능만이 손끝을 지배했으니까요. 모니터실 유리 너머로 득구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실장이 된 득구는 말끔한 제복 차림이었죠. 폼 나는데? 득구가 흐뭇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에서 죽은 눈으로 배회하던 여자가 이제는 생명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3시간 후, 봉합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아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가 이어졌죠. 수고하셨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설아의 목소리에 깊은 안도감이 배어나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설아가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요?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설아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옅게 미소 지었죠. 이것이 진짜 의사가 느껴야 할 무게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설아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재덕이 휠체어에 앉아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설아가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 끝에는 저 멀리 험준한 악마 절벽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서 처음 만났죠. 설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지. 그날 당신이 없었으면 난 저 흙 속에 영영 묻혔을 거요. 전 저기에 죽으러 갔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세상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설아가 명재덕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살기 위해 저 산을 봐요. 명재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이 원장. 나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저야말로요.
제 손에 다시 메스를 쥐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끌어올린 가장 완벽한 파트너의 악수였죠. 그때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두 양반 다 여기서 뭐합니까? 식당 이모가 밥 먹으라고 난리인데. 득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배고프면 먼저 드시지 않고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야. 같이 가자고요. 세 사람은 웃으며 나란히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소아과 진료를 마친 아이들이 사탕을 물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이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명태석은 번호가 찍힌 낡은 수의를 입고 접견실 유리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 의자가 비어 있었죠. 철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명재덕이었습니다. 명태석의 퀭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징역 20년 확정됐다는구나. 명재덕의 목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처럼 건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명태석이 유리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명재덕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죠. 여기서 죗값 치러라. 돈도 권력도 없는 맨몸으로. 명재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뒤 네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돼서 나온다면 그때 다시 보자. 명재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명태석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말. 설아와 득구는 다시 악마 절벽 정상에 섰습니다. 6개월 만에 밟아보는 그곳이었죠. 발밑으로 까마득한 절벽과 병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내가 죽으려고 섰던 자리인데. 설아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득구의 물음에 설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산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설아는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채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설아가 눈을 뜨며 득구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득구가 피식 웃으며 설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죽으림 다해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산 아래 마을에서는 병원의 불빛이 등대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설아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지켜야 할 생명들이 있었으니까요. 지옥 같았던 3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아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